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전망한 21대 총선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아마 부울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울경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서 현재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비례자유당이 생기던 말던 민주당의 압승은 확실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91년 3당 합당 이후 늘 좋지 않던 영남의 선거 지형이 이제는 해볼만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아웃사이더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메인스트림까지 지지세가 뭉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역대 최고의 기초체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얻은 의석이 10석이고 대구까지 합하면 12석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민주당이 이 12석을 모두 지켜낼 수 있다면 자한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시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우세와 국민의당으로 쏠렸던 호남 민심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영상 설명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보수 통합을 가정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자한당과 유승민계가 합한 정도의 소극적 통합을 가정해서 물어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수 대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고 유승민계가 별 반발 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정도 선에서의 통합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역별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라, 제주 지역이고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충청 지역입니다. 자한당 우세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부울경 지역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민주당 33%, 자한당 38%로 오차 범위를 살짝 넘기는 5% 차이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민주당 42.2%, 자한당 29.9%로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럼 통합 보수신당을 가정하고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우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지역이고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한당 우세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부울경 지역의 지지율이 31% 대 24.7%로 민주당이 6.3%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전체를 보면 38.4% 대 24.5%로 두 정당이 모두 지지율이 내려간 가운데 격차는 민주당 우세 쪽으로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한당이 통합을 하던 하지 않던 민주당은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20대 총선을 제외하면 부울경 지역에서 지금처럼 여론 지형이 괜찮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수정당이 통합하게 되면 전에 없이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자한당은 황교안 대표가 고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절에 육포 선물을 보낼 정도로 당 전체의 체계가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한당 의원의 첫 번째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당직자들까지 줄줄이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정신이 없어지겠죠. 일사불란하게 선거 판세를 짜나가던 보수정당의 옛 모습을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경선 과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짜둔 경선 절차에 따라서 큰 잡음 없이 경선이 치러지고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자한당은 경선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겠다면서 아직도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중진들 보고는 험지에 가라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대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말빨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커질수록 중도층, 무당층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에서 벌어졌던 진박공천, 유승민 학살, 김무성 옥새 사건 등이 총선 판세에 미친 영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자한당이 너무 반문재인 정서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바람에 친일 정당,
국정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강훈이나 태극기 부대 집회에 당 대표가 직접 나가면서 극우정당 딱지까지 붙어버렸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어리버리한 짓을 하도 하고 다녀서 우파는 무능력하다는 이미지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부패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뽑아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자기 배불리는 능력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어치도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해악만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파는 부패한 데다 능력도 없다는 걸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21대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